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부자 양반이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입신양명의 뜻을 품고 열심히 과거 공부에 매진하여 한때는 소과시험에 합격하여 대과시험에서 장원급제를 꿈꾸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대과에서 번번이 낙방하여 지금은 고향에서 물려받은 재산이나 관리하며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가 물려받은 재산은 참으로 막대하였습니다. 고을의 드넓은 논과 밭은 물론이고 고을을 둘러싼 높고 낮은 산들이 모두 그의 소유였으며 창고에는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했고 김진사의 대궐 같은 집 주변에는 노비들의 거처가 100여 호나 되니 그 위세가 정말로 대단했지요. 비록 이름 없는 시골 땅에 사는 양반이지만 고을에서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사실 임금도 부러울 게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부러울 거 하나 없을 것 같은 그에게도 늘 가슴속에는 아쉬움이 하나 있었으니 과거에 낙방하여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시골에 처박혀 나이만 들어가고 있으니 한양의 벼슬아치나 사대부들과 사귈 기회조차 없어 그의 꿈은 요원할 뿐이었지요. 에이구, 이 시골 총구석에서 이렇게 늙어만 가는구나. 진정 기회는 오지 않는 것인가? 남부러울 것 없는 재산을 가진 김진사도 가을날 누렇게 변한 나뭇잎을 보며 가는 세월을 한탄스럽게 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에게 반가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양산군수가 부모상을 당했는데 조카인 이조전랑 이사원이라는 사람이 한양에서 내려와 초상을 주관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이조전랑은 정오품의 품계였지만 당시 관리의 추천권을 가진 핵심 요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며 전랑을 거치면 대개 정승까지 오를 수 있는 요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을 앞에 큰 강을 건너 김진사의 고을을 지나갈 거라니 김진사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죠. 그리고 과연 그날 강 건너편에서 노비들을 거느린 행차가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이사원은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온 말에 올라 발길을 재촉하려 했지만 날은 이미 어둑해졌고 먼 길을 쉼없이 달려오느라 말도 사람도 지친 것 같아 김진사의 고을에서 하루 쉬어 가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때마침 김진사가 의관을 차려입고 강가로 나와 이조전랑 이사원을 맞았습니다. 혹 이조전랑 이사원이라는 분이십니까? 그렇소이다. 어떻게 나를 아시오? 전 이 고을에 사는 김아무개라 하지요. 우연히 양산 군수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가인 이조전랑께서 초상을 주관하려 우리 고을을 지나가신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날도 이미 저물고 말도 지쳐 보이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양산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리는 길이니 푹 쉬셨다가 나아감이 더 나으실 겁니다. 말씀은 고마우나 초면에 이리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신세랄 게 뭐 있겠습니까? 나랏 일 하시는 분께 하룻밤 대접하는 게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그럼 그리하지요. 어찌 되었건 간에 이렇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사는 오래전부터 조정에 연줄이라도 돼서 벼슬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는 것이 꿈이었는데 재물 하나 쓰지 않고 뜻밖의 인연을 이리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집안의 방을 서너 칸 비워 이전랑의 일행들에게 방을 내주고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진사와 이전랑이
사랑방에 마주 앉았는데 이전랑이 다시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배려로 이리 편히 쉬어갈 수 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데 가만 생각해보니 모레가 발인인데 장지로 가는 길에 다시 이 고을을 지나가는데 그때 귀댕 노비들의 집을 두어 채 빌려 하룻밤 신세를 더 질 수 있을까요? 김진사는 이전랑이 부탁하자 내심 너무도 기뻐하였지요. 이전랑과 인연을 잘 맺어 자신도 머지않아 군수 정도의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들었지요. 그 뭐 어렵겠습니까? 돌아오실 날짜에 맞춰 쉬어갈 집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질고 도량이 넓은 분이시오. 네,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겠소이다. 원 별 말씀을 은혜랄 게 뭐 있겠습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게 우리 집안의 가풍이지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그렇게 이전랑 일행이 김진사 집에서 하루를 묵고 김진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떠나갔지요. 그날부터 김진사의 집안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진사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큰 집을 서너 채 비워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도 깔끔하게 새로 했지요. 양반과 상여꾼들이 하룻밤 묵을 곳을 정하고 병풍과 차일, 접대할 음식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조카들과 함께 의관을 차리고 이전랑이 이끄는 상여 행렬을 기다렸지요. 그렇게 날이 어스름해지자 멀리서 상여 행렬이 보였지요. 그리고 상여를 따라온 사람들은 태반이 이웃 고을의 수령들이라 했습니다. 가명과 병영에서 온 비장들이 말을 타고 상여를 호위하였고 인부들도 상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 행렬의 길이가 오리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상여가 김진사 집 근처에 멈추자 온 세상이 통곡 소리로 진동하는 것 같았지요. 이조전랑 이사원이 대여섯 명의 종을 거느리고 김진사에게 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돌아가신 분이 편안히 쉬게 되었습니다. 크나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 비용도 드린 것이 없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 하십니까? 그렇게 김진사와 이전랑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안채에서 김진사를 찾는 다급한 정갈이 왔습니다. 김진사가 모처럼 큰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안채에서 난리를 피우니 김진사는 마지못해 툴툴대며 안채로 들어갔지요. 영감, 아이고, 큰일 났어요. 대체 이 무슨 경거망동이요? 김진사의 부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종들이 살펴보니 저들이 메고 온 상여에는 관이 아니라 무기만 잔뜩 실려 있다 합니다.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쩌면 좋아요? 무엇이요? 김진사는 순간 아차 싶었지요. 하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인에게 마음을 잘 추스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당부한 뒤 사랑으로 돌아와 이전랑과 마주했지요. 어르신 얼굴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빛이 가득합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겼는지요? 우리 집 아이가 갑자기 아파하더니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전랑이 웃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소리로 말했지요. 주인장은 통이 그리 크지 않구려. 잘 들어보시오. 우리는 실을 수 있는 것만 가져가기에 당신이 잃을 재물은 아주 가벼운 것뿐이요. 땅이나 가축, 집 곡식 등은 손대지 않지요. 당신이 잃어버릴 물건이 적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몇 년 안에 그 이상을 벌 수 있을 것이니 뭘 걱정합니까? 또 재물이란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써야 하는 것이요.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쓰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 법. 주인장이 쌓아두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는 쓰는 사람이요 가져가는 사람이라 하겠지요. 자라나면 작아지고 가득 차면 어느덧 텅 비게 되는 이치는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불변의 이치 아니겠소. 주인장도 이 세상의 변화에 잠시 몸을 맡긴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어찌 자라기만 하고 작아지지 않으며 채우기만 하고 비우지 않으려 한단 말이요. 이쯤 말했으니 눈치를 챘을 것이요. 깊은 밤 중에 난동을 일으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할 것 없이 주인장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와 여자들을 한 방에 모이도록 하는 편이 좋겠지요. 김진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사원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사원이 다시 김진사에게 물었지요. 주인장, 이 집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어. 지금 말해준다면 그것만은 가져가지 않겠소. 그 말에 김진사는 자신의 집에서 무엇이 가장 비싼 것인지 생각했지요. 그러다 문득 얼마 전에 수만 양을 주고 산 금두꺼비가 떠올랐습니다. 안방 다락에 금두꺼비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오. 알겠소. 얘들아, 안방 다락부터 뒤지거라. 거기에 금두꺼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챙겨가자. 이 집 안에 있는 돈은 물론 의복, 그릇, 비녀, 팔찌, 구슬, 비단 등을 모두 꺼내어 오거라. 다만 아이들과 여자들이 모여있는 방에는 비록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말라. 재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분은 더 중요한 것이니라. 이 명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군율로 다스리겠다. 어느새 상복을 입고 있었던 사내들은 모두 옷을 갈아입고 칼과 무기를 들고 온 집안을 뒤지고 있었죠. 그냥 봐도 몇백 명은 될 것 같았는데 모두 다 건장하고 힘이 세 보였습니다. 그들이 안방부터 곳간 구석구석에 있는 재물까지 모두 끌어내어 마당에 쌓으니 그 높이가 처마 끝에 이르러 억만금이나 돼 보였지요. 도둑들은 그것들을 준비해 온 자루에 담고 백필의 말에 싣고는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원과 그 수하들이 남아 김진사에게 세옹지마 이야기를 하며 깍듯이 인사를 고하고 떠났지요. 나 같은 손님은 한번 보기만 해도 큰 불행이라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을 것이요.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구려. 아무쪼록 주인장은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닫고 순리대로 살아서 건강하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길 바라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나라의 권세가와 연을 맺을 마음일랑 버리시오. 이번에 이조전랑 이사원이 당신에게 이득을 주었소. 이사원은 그렇게 말하고 말에 올라타서는 가려다 말고 마지막 충고를 하였습니다. 재물을 잃은 자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우리를 추격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모두 황천길로 갔소. 그러니 주인장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나는 도적대의 뒷모습을 그저 멍청이 바라볼 뿐이었죠. 어쩌면 김진사의 마음이 도적대를 불러온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허황된 것을 쫓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만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